개 중에 하나를 쓸 수 있고 여기도 4개 중에 하나를 쓸 수 있지. 그치?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선생님 왜 여기에 11 같은 건 못 써요? 그럼 11 여기 쓰면 세 자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 말이 없어도 내가 세 자리 자연수에서 칸을 세 개로 나눴다면 그 한 칸 한 칸 한 칸에 들어가는 건 무조건 한 자리 숫자여야 된다는 얘기지. 물론 맨 앞자리 100의 자리 숫자만 아니라면 0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맞죠? 자, 고배 법칙의 활용, 약수의 개수네. 요거 약수의 개수 이제 간혹가다 학교에 나오고, 약수의 개수하고 약수의 총합? 요거는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지? 약수의 개수. 자, 봐봐. 약수의 개수가 나오면 우리 약수 개수, 약수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소인수분해 하셔야 돼. 뭐 한다고? 약수 얘기가 나오면 소인수분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약수? 소인수분해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 돼, 준우야. 알겠지? 그러니까 144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일단 우리는 144를 소인수분해 하셔야 돼. 그럼 얘를 소인수분해 하면 12 곱하기 12로 바뀌었다가 얘가 4 곱하기 3. 얘가 4 곱하기 3. 4는 2의 제곱.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우리가 소인수분해 할 수 있겠지. 그지? 소인수분해 할 줄 알지? 그럼 약수의 개수는 그냥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다가 1을 더하고 여기다 1을 더해서 곱하면 돼.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4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 해서 얼마? 15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너희가 지금 집합 배웠잖아. 잘 생각해봐. 우리가 집합을 할 때 이렇게 썼단 말이지. 집합 A가 있고 집합 A가 스몰 a, b, c로 구성되어 있었을 때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 얘를 갖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계산했었지? 원소 개수가 3개야. 얘를, 은진이는 저번 시간에 결석해서 그렇구나. 준우야, 얘 부분 집합 개수 어떻게 구했지? 가로에서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랑 A 하나랑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개수가 어떻게 되냐고, 총. 2 곱하기 8개. 그지? 8개지. 얘가 여기에 들어갈지 말지 결정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경우의 수가 사용되고 있는 거야. 얘가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2가지. 얘가 들어갈지 말지 결정하는 게 2가지. 얘가 들어갈지 말지 결정하는 게 2가지인데 우리는 얘네 모두를 갖고 부분 집합을 만들 거기 때문에 모두가 다 들어갈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얘를 다 곱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2에 세제곱 이렇게 해서 8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잘 생각해봐. 봐봐. 내가 얘를 갖고 약수를 만든다는 건 이런 개념이거든. 요 녀석을 갖고 내가 약수를 만든다는 건 이런 개념이야. 현재 나에게 2가 몇 개 있고 4개 있고 3이 2개 있는데 1이라는 녀석에다가 얘네들을 곱해서 요거 약수를 만드는 거야.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안 썼어. 2도 안 쓰고 3도 아무것도 안 곱했어. 여기다가 나는 지금 현재 2가 4개, 3이 2개인데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곱했어. 그럼 얼마야? 1이지. 1은 이거 약수야 아니야? 약수야. 근데 내가 2만 하나 곱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곱했어. 그러면 2는 이거 약수야 아니야? 그럼 내가 1에다가 3을 곱했어. 약수야 아니야? 1에다가 내가 2 하나를 곱하고 3 하나를 곱했어. 약수야 아니야? 그러면 생각해봐. 그럼 내가 여기 쭈르륵 가다가 1에다가 2의 4제곱을 곱했어. 약수야 아니야? 약수야. 1에다가 3의 제곱을 곱하면 그럼 1에다가 내가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을 곱하면 그러면 잘 생각해봐. 내가 1에다가 아무것도 안 곱하는 것부터 해서 2를 하나만 곱해도 되고 2개만 곱해도 되고 3개를 곱해도 되고 4개를 곱해도 되고 3도 하나도 안 곱해도 되고 3을 하나 곱해도 되고 2개 곱해도 되고 맞지? 그런 입장에서 따지다 보면
요 2라는 녀석은 총 4개가 있는데 그럼 내가 안 쓰는 것부터 4개 쓰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그럼 몇 가지야 경우의 수가? 안 쓰는 거 하나, 둘, 셋, 넷. 3은 2개 있어. 그러면 안 쓰는 것부터 하나 쓰고 2개 쓰는 것까지. 총 몇 개? 3가지. 그러니까 근데 난 얘도 쓸지 말지 몇 개를 쓸지 결정해야 되니까 결국 얘를 쓸지 말지 결정하는 게 5가지. 얘를 몇 개 쓸지 결정하는 게 3가지. 우리는 둘 다 결정해야 되니까 2개를 곱해주면 15가지.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는 거다가 되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공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 공약수의 개수. 준아 책에다 적어놔 그랬지? 아 이거 너 책 아니잖아. 공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지? 최대. 그렇지. 공약수의 약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최대 공약수 구해야 되잖아. 그럼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는 또 어떻게 구해? 그러니까 약수 얘기가 나오면 일단 뭐 해야 된다고? 소인수분해 하셔야 된다고? 자, 그러면 144를 소인수분해 하자. 144 아까 좀 전에 했었다, 그지? 어떻게 되지? 2에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네. 360은 36 곱하기 10이잖아? 얘가 6 곱하기 6이잖아? 얘는 2 곱하기 5고 그럼 6 곱하기 6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니? 2의 제곱 곱하기 3의 얼마? 제곱이 될 거고 얘가 2 곱하기 5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총 소인수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내가 360을 이렇게 써주면 어떻게 된다?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지금부터 이 녀석을 가지고 최대 공약수하고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약수를 구해보려고 그래. 최대 공약수는 작은 녀석을 갖고 오는 거야. 뭐라고? 최대 공약수는 작은 녀석을 갖고 오는 거야. 밑이 같은 요 녀석을 비교했을 때 2가 3개 있고 2의 세제곱과 2의 4제곱이지. 작은 녀석이 누구야? 얘네들 비교했을 때 작은 녀석 2의 세제곱 곱하기 얘는 같지? 같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갖고 와. 3의 제곱 곱하기 5하고 아무것도 없네. 5 위에는 누가 작은 거지? 없는 게 작은 거지.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이렇게 구합니다. 최소 공배수는 큰 녀석을 갖고 오는 거야. 뭐라고? 큰 걸 갖고 오는 거니까 여기서 누굴 갖고 오고 2의 4제곱을 갖고 오고 여기서는 3의 제곱을 갖고 오고 뒤쪽에서는 얼마를 갖고 와? 5를 갖고 온다 이런 얘기지. 따라서 144와 360의 최대 공약수는 요 녀석이야. 그치? 그럼 만약에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를 물어봤다는 건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고 따라서 요 녀석의 약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네. 몇 개? 4 곱하기 3 12개 이렇게 구하는 게 이 문제의 답인 거지. 근데 그러면 내가 이제 요 녀석 문제를 좀 바꿔서 144와 360의 양의 공약수의 약수의 합 약수의 합을 계산해보자. 약수의 합. 공약수의 약수의 합. 즉 나는 요 녀석의 약수의 합이 필요한 거지. 근데 요 녀석이 약수의 개수가 총 12개가 되는 건 이렇게 되기 때문이야. 나는 여기다가는 2와 관련된 녀석을 쓸 거고 아래쪽으로는 3과 관련된 녀석을 쓸 건데 내가 2라는 녀석을 내가 안 써도 되지. 하나 써도 되고 2개 써도 되고 3개까지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라서
2를 하나도 안 쓰는 경우하고 2를 하나 쓰는 경우하고 2를 2개 쓰는 경우하고 2를 3개 쓰는 경우로 나눠. 3을 하나도 안 쓰는, 3을 하나도 안 쓰는 경우하고 3을 하나 쓰는 경우, 3을 2개 쓰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리고 나서 봐. 얘하고 얘를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고? 1이 되는 거고. 얘하고 얘를 곱하면 2가 되는 거고. 얘하고 얘를 곱하면 4. 얘하고 얘를 곱하면 8. 즉, 둘 다 아무것도 안 쓴 거. 그래서 1이 나오는 거. 2만 하나 쓰고 3은 안 써서 그래서 2가 나오는 거. 2를 2개 쓰고 3을 하나 안 써서 4가 나오는 겨. 8이 나오는 경우.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얘는? 3, 3, 6, 3, 4, 12, 3, 8에 24. 9, 9, 2, 18, 9, 4, 36, 9, 8에 72.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약수의 개수를 세봤더니 약수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해서 총 12개. 그러면 얘가 전체 약수네. 얘가 현재 전체 약수네, 전체 약수. 맞아? 그럼 약수의 합이라는 건 요거를 물어보는 거네? 근데 내가 하는 행동을 잘 봐봐. 얘랑 얘랑 곱해서, 얘랑 얘랑 곱해서, 얘랑 얘랑 곱해서, 얘랑 얘랑 곱해서 다 적어. 얘랑 얘랑 곱해서 적고, 곱해서 적어. 다 적어. 그 다음에 걔를 싹 다 더했어.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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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다 더했어. 걔를 내가 내가 지금 했던 행동을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2의 0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2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더하기 3의 1제곱 더하기 3의 2제곱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곱한 게 누구고? 얘고. 이렇게 곱한 게 누구고? 얘고. 이렇게 곱한 게 얘고. 이렇게 곱한 게 얘고. 결국은 내가 얘를 다 전개하면 이거랑 똑같은 녀석이 나온다는 얘기지. 근데 내가 걔네를 다 어떻게 하겠다고? 더하겠다고. 근데 잘 생각해봐. 어차피 얘네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전개해서 계산하나. 요거하고 요거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를 먼저 다 더하고 여기를 다 더해서 계산하나. 같아 달라? 같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 아, 너를 다 더하고 너를 다 더해서 곱하면 약수의 총 합이구나 라는 걸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이 표만 만들 수 있으면 사실 다 해결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굳이나 우리가 공식을 외우게 만드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얘가 얼마인 거야, 얘가?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에 곱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9가 되니까 얘가 얼마? 13 곱하기 15? 그럼 얼마가 되는 거니? 195? 계산하시나요? 그죠? 그치, 준호야?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약수의 개수 문제까지 풀어봤네요. 자, 힘들어? 너 때문에 늦게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힘들면 어떡해. 강의 언제까지예요? 강의요? 일단 순열조합까지 개념 설명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순열조합 개념 설명까지는 해야죠. 고배법칙과 합의법칙의 활용, 도로망에서의 방법의 수래, 도로망에서 방법의 수. 왜? 알았어. 조합까지만 할게. 봐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입구, 약수도, 쉼터, 정상을 연결하는 등산로가 있을 때 입구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갔으면 좋겠다고? 정상으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했으면 좋겠대.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잖아. 아, 내가 입구에서 정상까지 가려면 경로가 두 가지로 나눠져. 어떻게 가는 경우?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가 나눠지겠지? 그러면 일단 내가
나누는 거지. 아, 입구에서 약수터를 거쳐서 정상까지 가는 경우의 수하고 입구에서 쉼터를 거쳐서 정상을 가는 케이스로 나눠보자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정상까지 도달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하고 이쪽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하는 거고, 그지? 자, 그럼 해보자. 입구에서 약수터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있어? 2가지. 약수터에서 정상까지 가는 건 몇 가지? 3가지. 얘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곱하는 거죠. 그럼 몇 가지? 6가지. 입구에서 쉼터까지 가는 게 2가지. 쉼터에서 정상까지 가는 게 2가지. 얘네도 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총 몇 가지? 4가지.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미 결과끼리니까. 몇 가지? 10가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준아, 안 어렵지? 응. 근데 이게 약간 사기성이 있단 말이죠. 이 경우의 수가 문제집에는 이렇게 쉽게 쉬운 문제가 내놓고 얘네 사실 확률과 통계수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어려운 건 경우의 수야. 그래서 예전에 그 한 10년 전쯤에 경우의 수가 수능에서 좀 어렵게 나온 때가 있었어. 그때 진짜 경우의 수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 경우의 수 문제가 그 미적분의 그 30번 이런 거보다 경우의 수가 더 어려웠어. 그래서 경우의 수를 어렵게 내면 진짜 어려운 거야. 그리고 경우의 수는 나중에 풀어보면 알겠지만 내가 걔를 풀었는데 그게 정말 정확하게 풀었는지 얘가 정말 내가 맞게 푼 것 같긴 한데 얘가 정확하게 맞았다 틀렸다가 약간 애매모호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풀면 원래 수학은 맞았어. 내가 뭔가를 놓치지 않으면 다 맞았어. 이거 나 맞은 것 같아. 자, 나 근데 경우의 수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면 뭔가 이렇게 잘 풀었어. 풀고 나면 이게 맞았나? 라는 느낌을 줘. 그래서 얘가 어려워.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돼, 경우의 수 파트는. 도형의 색칠하는 거. 이게 도형의 색칠하는 것도 사실 조금 나눠지게 되는데, 경우의 수, 이거 색칠하는 것도 좀 나눠지게 되는데, 요런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죠? 자, 봐봐. 내가 지금 몇 가지 색을 가지고? 4가지 색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4가지 색을 칠할 건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한 가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된대. 한 가지를 여러 번 사용해도 되는데, 이웃하는 것끼리는 서로 다른 걸 칠해야 된대. 맞죠? 근데 이거 예전에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이거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기준. 제일 그렇지. 제일 많이 접해 있는 녀석부터. 그러니까 제일 많이 인접해 있는 녀석부터 1순위로 칠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다 그럼 내가 칠해보자. A부터 칠할 거야. 내가 총 몇 가지 색깔이 있다고? 4가지 색깔이 있어. 그럼 여긴 지금 아직 아무것도 안 칠해져 있잖아. 그럼 내가 여기다 지금 몇 가지 칠할 수 있지? 4가지 칠할 수 있어. 그럼 여기는? 3가지. 그럼 여기는? 2가지. 그럼 여기는? 2가지. 이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그래서 얘를 다 계산하면 몇 가지가 되는 거지? 4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문제를 이렇게 내볼게.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쳐보자고, 이렇게. 이 원순열은 아니야. 너희가 아직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거 원순열? 그렇게 쓰면 좀 헷갈리겠지? 이런 녀석이 있다 쳐보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지금 몇 가지 색이 있냐면 총 5가지 색이 있어.
5가지 색이 있어. 그럼 어디서부터 칠해야 되지? 얘부터 칠해야 되지, 그지? 여기다 몇 가지 칠할 수 있지? 5가지 칠할 수 있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어디부터 칠할까? 얘부터 칠할까? 얘부터? 아, 이거는 상관없어. 어디부터 칠하든. 이거는 상관이 없어. 제일 겹쳐있는 걸 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거나 칠하고, 그때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 거냐, 반시계 방향으로 돌 거만 결정하면 돼. 그럼 여기다 이제 몇 가지 칠할 수 있지? 4가지 칠할 수 있어, 이렇게. 여기는? 4가지. 여기는? 얘하고 얘 빼면 3가지잖아, 이렇게. 여기는? 왜? 얘하고 얘가 같은 경우하고 얘가 여기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맞지 않아? 맞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푸는데 얘를 칠하고 얘를 칠하고 얘를 칠하고 얘를 칠할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얘를 칠할 때는 문제가 돼. 왜? 얘는 얘하고 얘하고만 다르면 되고 얘도 얘하고 얘만 다르면 되니까 이 두 녀석이 같은 색일 수도 있고 다른 색일 수도 있어. 그럼 얘하고 얘가 같은 색이면 여기다 뭘 써야 되고 3가지를 써야 되고 얘하고 얘가 다르다면 이거가 모두 다 다른 색일 테니까 2가지밖에 못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에서는 뭐 해야 된다고? 요 녀석을 일단 분류해야 된다고. 내가 얘를 칠하려고 하는데 요거하고 요거가 서로 같은 색일 수도 있고 다른 색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를 A라고 부르고 얘를 B라 부르고 얘를 C라 부르고 얘를 D라 부르고 얘를 E라고 부를 거면 한번 딱 칠해 보다가 이제 여기까지 탁 칠하려고 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해. 근데 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내가 요 녀석을 칠하려고 하는데 이미 칠해져 있잖아. 얘네가 다 칠해져 있잖아. 그러면 문제가 안 되려면 얘랑 붙어있는 녀석들이지. 얘랑 내가 지금 칠하려고 하는 요 녀석이랑 붙어있는 녀석들 중에 이미 칠해진 녀석들. 그러니까 내가 얘를 칠하려고 하는데 이미 얘네가 칠해져 있잖아. 그러면 이미 칠해져 있는 이 3가지 녀석들은 서로가 서로한테 붙어 있어야 돼. 서로가 서로한테 붙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얘를 칠하려고 하는데 얘랑 붙어 있는 녀석이 얘네 둘이잖아. 근데 얘네끼리 붙어 있잖아. 이러면 문제가 안 돼. 이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얘를 칠하려고 봤는데 얘랑 칠해져 있어 이미. 그러려면 얘랑 붙어있고 얘랑 붙어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 요 녀석하고 요 녀석도 붙어 있어야만 문제가 안 돼. 근데 얘네가 서로 떨어져 있잖아. 그러면 그때는 분류하는 거야. 그때는 나눠주셔야 돼. 어떤 식으로 나눠주셔야 되냐면 처음부터 나누는 거야. 아, 내가 얘를 칠할 때 얘하고 얘가 같은 경우하고 얘하고 얘가 다른 경우가 문제가 되니까 그냥 분류 짓는 거야. 이거 B하고 D구나. B하고 D가 같은 색인 경우와 B하고 D가 다른 경우로 아예 분류를 시켜놓고 시작하는 거지. 그러고 칠하는 거야. A에다 칠하는 거 몇 가지? 5가지. 칠하고 나서 B에다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4가지. C에다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D에다 칠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아니지. 얘는 무조건 같아야 되는데. 뭐랑 같아 그러면? B하고 D하고. 얘하고 얘는 지금 같다라고 놓고 지금 분류를 한 거잖아. 그럼 내가 여기다 이미 1가지 색을 칠했잖아. 그럼 얘는 이미 여기 칠해져 있는 녀석 1가지밖에 못 가져와. 얘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 얘가 몇 가지인 거야? 1가지인 거야. 그리고 나서 얘하고 얘가 같고 얘가 다른 색이잖아. 그럼 얘는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3가지 칠할 수 있죠, 이렇게. 준우야, 이거 학교 시험에 나오면 저런 문제 안 나와.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아셔야 돼. 알겠지? 그럼 B하고 D가 서로 달라. 그럼 A에다 내가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B에다 내가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C에다 칠할 수 있는 거? 3가지. D에다 칠할 수 있는 거? 잘 생각해봐. 여기다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2가지. 왜? 얘랑 달라야 되는데 얘네 둘하고 다 다른 색깔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칠할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는 거야? 3가지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 몇 가지? 2가지. 그럼 이제 얘하고 서로 다른 색이잖아. 그지? 그럼 얘는
그러니까 총 얘가 몇 가지 못 칠하는 거? 하나, 둘, 세 가지를 다 못 칠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2에다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총 몇 가지? 20에 180? 맞아? 얘가 20에 12 하니까 얼마? 240까지? 얘를 더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더하는. 당연히 더하는 거지. 완료된 건데, 다 칠한 건데. 그지, 준우야? 그러면 몇 가지? 420까지 이만큼 나온다는 얘기죠. 420까지 나오는데 저기다가 색깔을 칠해봐야지?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인 거야. 그러니까 경우수를 세 보셔야 되는 거지. 근데 저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있는 반면에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녀석이 나오겠지. 저건 중학교 때 이미 했던 건데 뭐. 그죠? 이렇게. 동전을 내는, 우리 오늘 경우수까지밖에 못하겠다. 오늘은 경우수까지밖에 못하겠다고, 진도를. 경우수까지 하고, 내일 오면 순열 조합하고, 그 다음에 오면 확률 속에 쭉 해서, 원래 이번 주에 우리 커리큘럼 자체가 그렇게 잡혀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줬던 거 갖고 있어?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이따가 다시 한 장씩 받아가. 자, 동전을 내는 방법수. 그러니까 내가 이제 눈에 얘기하지만 동전을 내는 방법수, 집합의 개수, 오케이? 그리고 약수의 개수. 얘네를 너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경우의 수는 어려운 거야. 그냥 다 똑같은 거거든. 봐봐. 내가 돈을 내는 방법의 수나 약수의 개수나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나 이거 원래 다 같은 개념이야. 근데 이 문제집을 만드는 욕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너무 세분화시켜서 분류를 시켜 놓으니까 너희가 얘네들을 다 따로따로 공부하고 얘네가 연계가 안 돼. 그리고 나서 선생님 이거는 풀 수 있는데 얘는 못 풀겠어. 이게 무슨 말이야. 같은 개념을 갖고 문제 푸는데 약수의 개수 문제는 풀 수 있는데 동전의 집을 방법의 수나 그 동전의 개수 요거 몇 개 내는지 얘는 못 풀겠대. 이거 말이 안 되는 생각이거든. 그지? 잘 봐봐. 지금 내가 이거 또 언제적 문제니? 또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한 20년 된 문제야. 20년 된 문제야. 분명 우리나라에서 이제 10원짜리 볼 일 별로 없지. 잘 보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요즘에 아무튼 그래요. 자, 100원짜리가 몇 개? 3개. 50원짜리 몇 개? 3개. 10원짜리 몇 개? 잘 생각해봐. 은진이가 누가 있지? 은진이 동생이 있나? 언니 있나? 언니 있지. 봐봐. 이제 언니가 이제 밖에 나간 사이에 할머니가 오셨어. 은진이한테 10만 원의 용돈을 주셨다 치자. 그러면 10만 원 주고 나눠 쓰라고 하면 조금 그런가? 은진이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10만 원을 주셨어. 그래서 5만 원짜리 하나 나눠 써야 되니까 이제 만 원짜리 3개, 5만 원짜리 하나. 여기 문제를 바꿔. 이렇게 5만 원짜리 몇 개? 1개. 만 원짜리 몇 개? 3개. 5천 원짜리 몇 개? 4개. 이렇게 해서 10만 원을 주셨다 치자. 이게 언니랑 나눠 쓰라 그랬어. 근데 얼마를 나눠주라는 얘기는 안 했어. 반반 나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 그냥 나눠 쓰래. 그럼 이제 안 주는 거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나눠 쓰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5천 원짜리 한 장이라도 주긴 해야 돼. 은진이가 생각하는 거야. 5천 원만 줄까? 그럼 5천 원만 줄까? 라고 생각하면 요거 4개 중에 하나 골라주게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만 원을 줄까? 그러면 얘 중에 골라주게 되는 거지.
5만 원을 줄까? 하고 얘 중에 골라주게 되는 거지. 그럼 잘 생각해봐. 은진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안 내는 건 안 돼. 근데 5천 원짜리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5천 원짜리를 안 주고 나머지로 돈을 줄 수도 있고 5천 원짜리를 하나를 줄 수도 있고 포함해서 줄 수도 있고 5천 원짜리를 2개 포함해서 줄 수도 있고 5천 원짜리를 3개 포함해서 줄 수도 있고 5천 원짜리를 4개 포함해서 줄 수도 있지. 만 원짜리 입장에서 보면 만 원짜리를 하나도 안 주면서 5만 원짜리만 줘도 되니까 만 원짜리 하나도 안 줄 수도 있고 하나 줄 수도 있고 2개 줄 수도 있고 3개 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내가 만 원짜리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4가지야. 5천 원짜리 가지고는 5가지야. 5만 원짜리 가지고는 안 주는 거랑 하나 쓰는 거 2가지야. 똑같지 않니 이거? 약수의 개수랑? 맞잖아.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있는데 2를 하나도 안 쓰는 것부터 5개 쓰는 것까지 3을 하나도 안 쓰는 것부터 2개 쓰는 것까지 뭐가 달라? 근데 그러니까 이 녀석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얘를 갖고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얘를 갖고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얘네들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곱하는데 총 몇 가지야? 40가지야. 근데 나눠 쓰라 그랬단 말이야. 오늘 할머니 왔다 가셨어. 그랬는데 언니가 할머니께서 아무것도 안 주셨어. 그랬는데 은진이가 아무것도 안 줬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5천원짜리 하나를 딱 주면서 할머니께서 10,000원 주고 가셨어. 그래서 5천원짜리 이렇게 언니랑 나랑 지금 반반이야. 이거 안 주는 건 안 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개는 빼주셔야 돼? 1개는 빼주셔야 돼. 왜 다 주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 내가 문제를 잘못 냈군요. 그러니까 아무튼. 자, 이렇게 하니까 몇 가지만 빼는 거야? 1가지만 빼는 거야. 이게 교육적인 목적인 거야.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지불 방법의 수가 나와, 지불 방법의 수. 그래서 지불 방법의 수하고 지불 금액의 수 이렇게 나오는데, 밥을 먹고 돈을 안 내고 도망가면 안 돼. 근데 더 많이 주고 가는 건 상관없잖아. 남은 건 TV에요, 막 이러고, 그지? 그래서, 먹고 도망가는 건 안 돼, 준우야. 그런 것 때문에 하나를 빼는 거야. 총 몇 가지 나온다고 그래서? 39가지 이렇게 나온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얘를 가지고 동전을 낼 수 있는 방법의 수를 물어봤잖아. 이거는 지불 방법의 수야. 그러니까 얘 동전을 낼 수 있는 방법의 수, 얘를 한마디로 우리가 지불 방법의 수다 이렇게 불러. 지불 방법의 수다. 그러니까 지불 방법의 수는 이런 거란 얘기야. 뭐야? 얘 몇 개? 10원짜리가 2개 있으니까 안 쓰는 것부터 2개 쓰는 것까지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3가지 있고 50원짜리는 4가지, 100원짜리는 4가지, 이거 다 곱하는 게 몇 개? 48가지가 있는데 지불 방법의 수잖아. 그러니까 근데 안 내는 건 안 된대. 0원을 내는 건 제외한대. 그래서 얼마? 이렇게 빼지니까 얼마? 40?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근데 동전으로 낼 수 있는 금액의 수는 달라. 얘를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 부르냐면 지불 금액의 수라 불러. 얘를 한마디로 지불 금액의 수라 부르는데 봐봐. 내가 100원을 낼 때 100원짜리 하나를 내는 거랑 50원짜리 2개를 내는 거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지불 금액의 수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총 얼마냐면 300원, 470원이야. 470원이야. 근데 이 470원이 있는데 내가 얘를 가지고 낼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계산해 보면 470원이 있지만 430원 이렇게는 못 내. 다 10원짜리가 아니니까. 그지? 근데 내가 만약에 100원을 낸다고 생각해봐. 그럼 100원을 내는 건 100원짜리 하나를 내서 100원이 되는 거랑 50원짜리 2개를 내서 100원이 되는 거랑 어차피 똑같은 100원이잖아. 그러면은 지불 금액의 수를 보면 같은 경우의 수지, 그거는. 어차피 100원인 거니까. 그래서 이 지불 금액의 수는 그냥 유형을 외워두세요. 유형을 외워놔. 알겠지? 이런 거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100원짜리를 하나 내는 거하고 50원짜리 두 개 내는 게 서로 겹치기 때문에 문제가 돼. 같은 100원이어서. 그래서 요 지불 금액의 수는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작은 금액 있지, 작은 거. 작은 거. 준우 안경 닦으려면 한참 걸리니까 기다려줘야 돼. 자,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대체할 수 있으면 뭐라고? 작은 돈. 즉 여기서 보면 5,000원짜리 두 개로 뭘 대체할 수 있어? 10,000원짜리를 대체할 수 있잖아. 이렇게 대체할 수 있으면 우리는 큰 돈을 작은 돈으로 환전해 주셔야 돼. 뭐라고? 환전. 그래서 이 녀석은